자신감을 회복하라. 내면의 행복을 되찾아라. 당신은 결코 부족하지 않은 사람임을 인식하라. 감정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밖으로 표현하라. 부정적인 자기 비판을 멈춰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 모습을 사랑하라.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세상에 값진 기여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 책의 내용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당신은 완전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 기억하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면 당신은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탠 셈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지은이 마리사 피어, 옮기니 이수경, 발행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이 책은 상처 입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심리 치유서입니다. 수많은 유명 인물과 사람들을 상담해온 영국의 심리치료사인 저자가 10단계 심리 치유 과정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있던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자신감이 부족한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이러한 유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 과정을 풍부한 사례와 실험 과정을 통해 보여주면서 자신의 핵심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로 인해 내면의 자아와 만나 자존감을 서서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론을 나열하고 응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천 방안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을 시작하라. 자신감을 얻는 과정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라. 우리는 본래 자신감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중 대부분을 청소년기에 잃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오랜 시간 그것을 되찾기 위해 애쓴다. 어떻게 하면 타고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 자신감을 되찾는 여행은 결코 어렵지 않다. 태도와 믿음, 생각, 언어를 바꾸면 얼마든지 자신감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일부가 된다. 나도 한때는 불안감을 느꼈고 매사에 소심한 편이었지만 지금 내 모습에서 그런 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몇 년 전 시카고에서 일할 때 우연히 예전에 LA에서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만났다. 거의 10년 만의 일이었다. 그는 내게 많이 변했다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나는 별일 없었다고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본래의 나를 되찾았을 뿐이니까. 나는 먼저 나 자신을 바꾸는 데 도전했다. 몸과 마음에 밴 습관을 거스르는 일은 많이 힘들었지만 나는 결국 해냈고 변화된 태도를 내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는데 결과적으로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행복해졌다. 그 방법 덕분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믿지 못하고 타고난 재능을 의심하며 숨어버리거나 불안해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영적 심리치유 전문가 메리앤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다. 움츠러드는 나약한 행동은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아이들처럼 빛나야 할 존재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다른 사람들도 빛을 내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 아기, 강아지, 새끼 고양이를 보라. 그들에게는 삶에 대한 빛나는 열정이 있다. 그들은 부끄러워 숨지 않으며 누군가로부터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고 집중적으로 주목받는 것을 즐긴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좋아할 거라고 기대하며 실제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다. 내면의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을 좋아하는 것,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포장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도, 남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물론 자신감이 곧 오만함은 아니다. 그 둘은 현저히 다르다. 오만함은 자신감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훌륭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려 애쓰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정말로 훌륭하고 특별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감은 당신이 발산하는 조용한 자기 확신이다. 어린아이나 동물과 스스럼 없이 교감하며 잘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타고난 요리사, 무용수, 운동선수, 화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자신감을 발산한다. 그들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와 동물은 속일 수 없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혹은 상대가 자신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차린다.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다.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잘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 우리는 타고난 재능에 대해 진정한 자신감을 갖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한 가지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한 가지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불어 그 한 가지를 잘한다는 사실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몇 년 전 내 남편이 전립선 암에 걸렸다. 남편을 진단한 전문의는 모호하게 말했다. 글쎄요.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우선 환자분이 약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저도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군요. 나는 남편을 설득해 다른 의사를 만나보도록 했다. 영국에서 전립선암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그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한 뒤에 말했다. 당신은 암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의를 만났으니까요. 저는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전립선 암 전문의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그의 말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결국 남편은 무사히 완치되었다.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무서운 난기류를 만난 적이 있다. 그때 조종사가 기내로 잠깐 나오더니 승객들을 향해 공손하게 말했다. 예상치 않던 디즈니 놀이기구를 타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숙련된 조종사입니다. 델타항공의 최고 조종사죠. 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난기류를 통과해 다시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자신감 덕분에 승객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우리는 조종사가 오만하다거나 우리를 속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자신감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자신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대로 아주 좋아한다. 만약 당신이 영국의 유명한 요리사 고든 램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당신의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할까 하는데 음식 맛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고든은 아마 당당하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음식 맛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끝내주게 좋을 겁니다. 그의 직원들은 물론 대다수의 사람이 이처럼 자신감 넘치는 고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한다. 고든은 결코 정원 가꾸기나 그림 그리기도 잘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잘하는 것, 즉 요리에 대해서만 열정적으로 말한다. 무언가를 향해 열정을 내뿜는 것만큼 멋진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신감을 바꾸려면 생각부터 바꿔라.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믿어라.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우주는 그 믿음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움직인다. 이것은 마음의 법칙 중 하나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게 된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친절하고 당신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단,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이들이 믿게 만들려고 애쓰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과학적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시간이나 길을 질문받는 빈도가 더 높다. 그런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친근한 분위기가 풍겨 말을 붙이기가 쉽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엿보여서 왠지 원하는 답을 알려줄 것 같기 때문이다. 인간의 두뇌는 하루 동안 대략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내일 역시 오늘과 그리 다를 것 없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생각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는데도 생각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심지어 나는 이른바 잘못된 자신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수없이 목격했다. 그들은 나는 무언가를 해낼 수 없고 그 무엇도 잘하지 못한다라고 확신했다. 그러한 신념이 확고하면 그것은 현실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자신감이다.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은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바꿔야 한다.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 그 믿음은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만일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반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결국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찾게 되고 마침내 찾아낸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실험을 해보라. 세상 사람 모두가 부정직하거나 비열하다고 믿고 어딜 가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보라. 그 다음 날에는 사람들이 모두 정직하거나 착하다고 믿고 그 증거를 찾아보라. 당신은 두 경우 모두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줄 증거를 찾게 될 것이다. 당신이 믿음을 바꾸면 온 우주가 그 변화된 믿음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억하라. 마음속에 믿음을 만드는 것은 당신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당신을 만든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대신 도움이 되는 것, 주저앉고 웅크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 동기를 부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벗어나게, 그리고 놓아주게.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진심으로 행복해지려면 다음을 실천하라. 과거를 용서하라. 현재를 즐겨라. 미래를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과거로부터 벗어나려면 과거를 용서해야 하고 현재에 감사해야 하며 미래를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바라봐야 한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감사해야 한다. 미래는 때묻지 않은 완벽한 세상이다. 하지만 과거의 고통을 마음속에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것이 미래로 옮겨가 미래마저 더럽히고 만다. 나는 그런 과거의 고통과 기억을 삶의 멍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이 굳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오래된 분노와 상처를 마음속에 꾹꾹 담아두는 까닭에 불필요하게 미래까지 오염된다. 과거를 놓아주고 용서하라. 특정한 경험을 얼마나 지혜롭고 정직하게 받아들여 대처하는가와 특정한 상실의 경험을 얼마나 잘 슬퍼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하다. 죽음, 상처, 거절 같은 경험을 마음속에서 잘 해결하지 않고 그 상황과 관련된 감정을 제때에 제대로 표출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우리 내면에 남아 고통을 준다. 용서하고 놓아주고 벗어나라.
자존감을 높여 행복해져라.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놓아주기다. 오래된 분노와 상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용서하라. 이는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다. 과거를 놓아야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판을 잠재우는 방법. 현재 당신의 삶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판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우리는 직장 상사나 전 배우자, 애인 혹은 오래된 적수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 자신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는 어휘와 말투는 우리의 감정 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을 주저앉히면 안 된다. 세상에는 이미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충분히 많다. 당신까지 거기에 가세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훌륭한 사람은 타인을 칭찬하지만 못난 사람은 타인을 욕하고 비판한다. 비판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칭찬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만일 당신이 깜빡해서 열쇠를 집에 놓고 나오거나 지도도 없이 낯선 곳에 갔다면 이런 멍청한 짓을 하다니 난 정말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이런 실수를 했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지도가 없어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는가? 당신은 어느 쪽인가? 당신이 듣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말, 즉 당신이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믿음이다.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라. 발전하고 나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임을 깨달아라.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 진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실수를 해보지 않으면 배우지도 못한다. 그러니 실수를 하더라도 언짢은 기분에 파묻히거나 너무 자책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실수를 통해 중요한 걸 배우는 중이라고 마음을 다독여라. 나폴레옹은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내면의 비난을 잠재우는 것, 자기 행동을 자책하는 대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라. 전화하는 것을 잊다니 정말 중요한 전화였는데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화살표. 이제라도 기억해내서 다행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전화를 걸어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공과금을 냈어야 하는데 난 건망증이 너무 심해. 형편없는 기억력 탓에 연체료까지 지불하게 됐잖아. 난 정말 바보 같아. 화살표. 은행에 직접 가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동 이체를 신청해야겠어. 똑같은 상황이지만 화살표가 있는 쪽의 말은 스스로를 격려한다. 비판과 비난에서는 의기소침 외에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 아기들이 타고난 자존감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면에 비판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면 아기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음식을 엎질렀네?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팬티에 오줌을 쌌잖아? 난 정말 골칫거리야. 나는 안 돼. 걸을 줄도 모르는 패배자야. 나는 저걸 잘할 수 없어. 무능력하고 쓸모도 없어. 아기들은 실수를 저지를 때조차 자신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내면의 비판의 목소리가 아예 없다고 상상하고 자기 비판을 중단하라. 비판의 목소리를 끄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육체적 행동은 하나도 없다. 다만 자존감과 자신감을 해치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싹둑 잘라내기만 하면 된다. 지금부터 비판적인 목소리의 볼륨을 0으로 맞춰라.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려면 마음에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을 찾게 된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단지 위 문장을 살짝 바꾸기만 하면 된다. 가령 나는 왜 패배자일까를 어떻게 하면 패배자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뛰어난 두뇌는 그 답을 찾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왜 나는 늘 혼자일까? 라고 질문하면 당신의 마음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자. 같은 대답을 해준다. 또한 나는 왜 뚱뚱할까? 라고 물으면 당신의 마음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제 질문을 날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로 바꿔라. 그러면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마.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당신이 밀가루 음식을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것을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은 컴퓨터와 같다. 당신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올바른 대답을 제시한다. 또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수록 더욱 유익한 대답이 돌아온다. 다음에 제시하는 예처럼 부정적인 진술을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로 바꿔라. 나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월급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타고난 재능과 능력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자신감 있는 질문을 하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더 나은 질문을 하라. 왜를 어떻게 하면으로 바꿔서 질문하면 삶이 180도 달라진다. 작고 간단한 변화지만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자신감 있는 사람이 쓰는 언어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쓰는 언어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못해, 너무 어려워, 해보긴 하겠지만 땡땡이라면 좋을 텐데 그건 꿈일 뿐이야. 언젠가는 같은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실패자야, 쓸모없어. 난 희망이 없어, 무능해. 난 쓰레기야 같은 말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면 자신감 있는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을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쉽고 빠른 방법은 그들의 언어 습관을 따라하는 것이다. 평소에 쓰는 말을 바꾸는 것은 비교적 쉽고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 우리의 생활과 현실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언어를 바꾸면 현실도 바꿀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마음은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흡수한다. 당신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든 마음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인식한다. 말은 몸과 마음에 대단히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함께 연상되는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누군가의 감정과 연결된 말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도 함께 받아들이게 된다는 실험 결과도 많이 나와 있다. 이는 곧 자신감 있는 사람의 언어를 따라할 경우 당신의 자신감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렵다, 슬프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다, 불안하다, 우울하다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 실제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 마음은 서술적인 표현을 좋아하고 또한 거기에 쉽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내용의 서술어만 사용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이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은 알고 있지만 말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우리가 하는 말은 현실이 되고 두뇌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근거로 삼아 우리의 감정을 인식한다. 두뇌는 당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난 무서워, 두려워.
절망적이야. 난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면 두뇌는 실제로 당신이 공포나 절망감을 경험한다고 믿는다. 이로 인해 당신이 느끼는 공포나 두려움은 더욱 강해진다. 가령 나는 면접 보는 일이 두려워 또는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 라고 말하면 당신은 그 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강화시키는 셈이다. 면접을 보거나 평가를 받는 일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서워할 만한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무서워, 두려워 죽겠어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두뇌는 신체에 당신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당신의 몸은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당신이 공포의 대상에서 도망가도록 자극하기 위해 더 많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하지만 당신은 상사나 면접관으로부터 도망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가된 아드레날린을 사용할 일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 반대로 해보라. 표현이 훨씬 약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면 불안감을 한층 약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예컨대 평가 결과가 좀 걱정이 되긴 해 또는 면접이 조금 신경 쓰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라. 그러면 두려워 죽겠어 라고 할 때만큼 두뇌에 강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된다. 물론 면접을 앞두니 마음이 설레고 기대돼. 사장님의 평가 시간이 기다려져. 자신 있는 내 모습과 능력을 보여줄 기회잖아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좋다. 당신은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감정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다. 두뇌는 당신이 주는 말이나 그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과 그림을 두뇌에 주입하면 당신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 놓였을 때보다 부드럽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 반대로 강하고 부정적인 말을 주입하면 해당 상황은 당신에게 그만큼 힘들게 다가온다. 만일 마감일을 앞두고 끔찍해. 마감 날짜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 마감 스트레스 때문에 골치가 아파 등의 말을 하면 당신은 해보기도 전에 미리 강력한 부정적 감정을 주입하는 셈이다. 차라리 쉽진 않겠지만 해낼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면 해볼만 해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앞에 놓인 과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말, 마음속에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는 말은 절대 입에 담지 마라. 부정적인 말을 쓸수록 특정 상황에 대한 감정 역시 부정적으로 변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정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여과하고 분류할 줄 알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나 메시지는 선별해서 처리하지 못한다. 즉,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를 연상시키는 단어와 이미지에 쉽게 반응한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 늘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즉각적인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말과 표현을 좋아한다.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높이려면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말을 던지는 사람은 아마 당신 자신일 것이다. 얼마나 심한가 하면 자신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남에게 한다면 당신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혹독하게 말하는 것을 중지하라. 비판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칭찬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할수록 자기 변화는 더욱 쉬워진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
오랫동안 자신감 부족을 고민해온 사람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매일 하루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자신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 단순한 방법은 분명 효과를 발휘한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과학자가 상상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뇌의 에너지와 의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는 생각과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내면에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면 뇌의 특정 뉴런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내인성 아편유 물질 등을 분비하는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그 반대의 효과를 낳는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여기에 관여하는 특정 뉴런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같은 부정적 호르몬을 분비한다.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불안과 우울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내용이나 행동 방식이 바뀌면 두뇌의 신경회로도 바뀐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행동을 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의 뇌내 활성화 지점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의 뇌내 활성화 지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거울 뉴런이라 불리는 두뇌 세포는 우리가 특정 행동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활성화된다. 이는 곧 두뇌가 실제 상황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습관은 후천적으로 습득해 반복한 생각이나 행동일 뿐이다. 우리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혹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품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런 것은 모두 후천적으로 얻게 된 나쁜 믿음이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뇌 안에 그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며 해당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그 회로는 더욱 조밀하고 단단해진다. 컴퓨터, 자동차, 새 휴대전화, 그 밖에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하려면 처음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일단 익히고 나면 나중에는 작동법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는 순간 그 습관과 관련된 두뇌 내회로는 점점 가늘어지고 약해져 나중에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두뇌가 재프로그래밍 되는 셈이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내장된 프로그램을 갖고 태어났으며 이 책의 목표는 그 프로그램을 되살리는 데 있다. 긍정적인 상상을 반복하라. 두뇌의 습관과 관련된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데는 21일 정도가 걸린다. 어떤 습관을 21일간 반복하면 두뇌 안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된다. 반대로 그 신경회로가 약해지는데도 21일이 걸린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 방식이나 사고를 반복하면 두뇌에 실제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뇌 연구자들은 두뇌가 오래된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최소 10일에서 최대 21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1일 동안 확신을 담아 새로운 언어와 사고를 반복하면 당신의 내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당신의 심신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된다. 상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려면 새로운 긍정적 자아상에 자주 집중해야 한다.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이미지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 상상을 반복해야 한다. 반복이 핵심이다. 마음속 그림을 생생하게 그릴수록 몸과 마음도 거기에 더 빨리 반응한다. 자동차 운전이나 기계 작동법을 처음 배울 때처럼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변화한 당신의 모습이나 원하는 목표를 최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라. 상상은 다음과 같이 하라. 생동감 넘치는 강력한 그림을 그려라. 생생한 이미지가 주어질 때 뇌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상상의 강도를 높이고 되도록 오래 상상하라.
마음속 그림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라. 보다 크고 선명하게 그려라.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라. 목표를 이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원하는 마음을 그 그림과 결합시켜라. 잠재의식은 당신이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상상은 당신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 기억하라.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자신 있게 상상한다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운동선수도 목표를 상상하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근육이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다.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원하는 바를 상상하라. 더 많이 상상할수록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도 커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으로 늘 원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훌륭한 배우는 천성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들은 정신병자나 영웅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성공한 모습,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상상하라. 그래야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과 마음속 그림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머릿속으로 집중해서 생각하는 내용, 마음속 그림,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를 변화시켜라. 그러면 당신의 자신감과 자존감, 인생도 변화한다. 자신감 선언문을 활용하는 방법. 자신감 선언문이란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반복해서 들려주는 짤막한 문장으로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본래 타고난 높은 자존감을 완벽하게 회복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다. 이러한 문장을 만들어 되도록 자주 큰 소리로 말하라. 잠재의식이 그것을 흡수해서 받아들이도록 말이다. 때로는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즉각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감 선언문의 내용이 마음속에 어떤 믿음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선언문을 작성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의심과 저항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선언문의 내용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이 단계에서 그만 좌절하고 포기해버린다. 여기에 좋은 방법이 있다. 먼저 당신만의 자신감 선언문을 종이에 적어라. 그런 다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심이나 회의의 말을 옆에 적어보라. 아랫줄에 자신감 선언문을 또 적고 그 옆에 생각나는 의심을 적어라. 계속 그런 식으로 자신감 선언문을 한 번 적을 때마다 그 옆에 회의나 의심의 말을 적어라.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다. 생각나는 대로 적되 절대 그것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려 들지 마라. 일단 최대한 적어라. 그렇게 적다 보면 의심이나 반대의 말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단계에 이른다. 자신감 선언문을 계속 적는 동안 어느 순간 의심의 말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 결국 당신의 마음은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는 말을 믿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를 선언문으로 정했다고 치자. 당신의 마음속에서 즉시 다음과 같은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른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믿음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다면 더욱더 그럴 것이다. 이건 너무 거만한 생각이야. 내가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하면 친구들과 멀어질지도 몰라.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척만 하는 거겠지. 사람이 어떻게 그처럼 쉽게 바뀌겠어? 겁 많은 녀석이 자신 있는 척 한다고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이렇게 외쳐봐야 쓸데없는 짓이야. 내가 그렇게 될 리 없어. 더 이상 반대 의견이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적어라. 그런 뒤에 다음의 말을 추가하라. 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 믿음을 바꿔서 인생을 180도 변화시킨 사람이 많이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거야. 자신감 선언문을 힘있게 큰 소리로 읽을수록 마음속 의심과 회의는 점점 옅어지고 그 선언문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해진다. 의심과 회의를 만들어낸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따라서 당신은 그것을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의심과 회의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날마다 자신감 선언문을 읽는 습관을 들여라. 반드시 큰 소리로 읽어라. 조금 유치하거나 우습게 느껴지더라도 개의치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쑥스러워하거나 어색해한다. 선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지 살펴보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때의 잠재의식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감 선언문을 종이에 써서 거울 혹은 냉장고 문에 붙여두거나 컴퓨터 화면 보호기의 문구로 입력해 두는 것도 좋다. 어디든 당신의 시선이 가 닿는 곳에 붙여두고 계속해서 읽어라. 이러한 방법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지라도 무조건 해보라. 100% 효과가 있다. 자신감 선언문을 반복해서 내면에 주입할수록 당신의 잠재력은 점점 밖으로 끌려 나온다. 강력한 긍정적 선언문은 잠재의식 속으로 곧장 파고 들어가 부정적인 믿음을 밀어낸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명확하고 단정적인 진술과 표현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명료하고 생생할수록, 직접적인 표현을 쓸수록 우리 마음은 그것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신감 선언문은 당신을 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멈추도록 이끌어준다. 요약. 날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어라. 날마다 당신 자신에게 무언가를 베풀어라. 감정을 표현하고 발산하라. 주변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매일 칭찬하라. 감사하라. 자신감 있는 태도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라.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기 비판적인 말을 중단하라.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걷고 행동하라. 원하는 모습이 된 자신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이미지에 집중하라.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 면에서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항상 긍정적인 단어만 사용하라. 이 책의 모든 내용을 흡수하고 실천하면 당신은 반드시 변화한다. 변화한 당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것이다. 두려워하고 수줍어하는 대신 거침없이 행동한다.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즐긴다. 타인과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일이 없다. 자신이 훌륭한 사람임을 입증해 보이려 애쓰지 않는다. 감사와 만족,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느낀다. 통제권을 쥐려고 애쓰지 않는다. 주변 이들에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되며 그들 역시 당신을 다정하게 대하고 인정해준다. 웃음이 늘어나고 주변 이들에게도 웃음을 전염시킨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 모습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여기까지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셀럽을 포함해 다양한 이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상담해온 영국의 심리치료사 마리사 피어가 쓴 책으로 저자 자신만의 최면 치료법을 반영하여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저술한 책입니다. 저자는 온갖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성공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그 비결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영원히 지속될 내적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으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신념, 말투와 태도를 모두 바꾸고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독특했던 부분은 저자가 이 책을 최면 문체로 집필했다는 사실인데요. 최면 문체란 생각과 정신 상태에 중대한 변화를 유발하는 언어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최면 치료사가 나에게 자신감을 되찾는 말들로 최면 요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책을 읽는다면 그냥 책을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저자는 자신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같은 맥락의 말을 반복적으로 자주 서술하고 있습니다. 최면은 일종의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저자는 본인이 제시하는 일련의 방법들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선언을 21일 동안 반복적으로 진행한다면 새로운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토대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책의 끝머리에는 모든 내용을 다시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날마다 타인과 당신 자신에게 무언가를 베풀어라. 자기 비판적인 말을 중단하고 자신을 매일 칭찬하라. 감사하라. 원하는 모습이 된 자신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이미지에 집중하라.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 면에서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이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따라 읽는 사이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마법이 분명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뜨겁게 나를 응원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